안녕하세요. 텍스랩의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주 텍스랩의 주제는 사업 어떻게 시작하나요? 입니다. 물론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사장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의 형태, 즉 법인 사업자가 나은지 개인 사업자가 나은지 제가 명확한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항상 듣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세무사님, 제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가 좋습니까? 법인이 좋아요? 개인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요. 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달만 되면 개인 사업자 거래처 대표님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세무사님, 저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받다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드리고 싶지만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거나 사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편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율이 법인 사업자의 세율보다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답변은 일단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의 구조도 살펴봐야 되고 세율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개념들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법인이란 인격체가 새로 생깁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를 설립을 하고 그 법인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주주들은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서 소득을 가져가고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동일시됩니다. 사업 주체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세금 의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율 비교는 단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6%에서 42%까지의 세율이 있고 법인세는 10%부터 25%의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냐?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자인데 매출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모두 똑같습니다. 그럴 때 법인 사업자일 때와 개인 사업자일 때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매출은 2억 똑같고 매출원가 2천 똑같고 판매관리비도 3천으로 똑같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에서는 급여가 6천만 원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자가 혼자 일을 하는 법인인데요. 대표자 급여를 6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법인일 때 9천만 원이 됩니다. 9천만 원에 대한 법인 세금은 900만 원이 되고요. 10% 세율을 적용받고 대표자는 6천만 원의 급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라는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소득세가 570여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을 운영할 때 총 세금은 1,4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일 때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점은 급여 항목에 0으로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와 개인은 동일 주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자기한테 급여를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급여는 0으로 처리가 되고 당기순이익은 1억 5천이 됩니다. 이 1억 5천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단순 계산했을 때 3,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요 두 개를 봤을 때는 개인으로 했을 때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일 때는 1억 5천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대표한테 들어가는 돈은 1.1억이 되고요. 법인 사업자에서 급여로 가져가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세 570여만 원을 뺀 5,400만 원 정도가 자기 돈이 됩니다. 나머지는 법인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많이 내지만 자기 소득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서 법인 사업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 했을 때 자기 돈이 1억 1천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 때 급여를 자기가 더 가져가서 개인 사업자일 때만큼 돈을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급여 설정의 경우에는 법인 정관상 어떤 항목이 있으면 급여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개인 사업자 그림은 아까 봤던 개인 사업자와 똑같고요. 1억 1천 정도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를 세금을 내고 1억 1천 가져가도록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때는 급여를 1억 3천7백 정도 가져가야지만 대표자 근로소득세 2,700여만 원을 빼고 1억 1천을 자기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의 총 세금은 법인세 130만 원과 대표자 근로소득세 2,700여만 원을 합쳐서 2,8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개인 사업소득세 3,700여만 원,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총 세금 2,800만 원, 900만 원 정도를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더욱 법인 사업자가 그러면 더욱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사업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법인 사업자의 장점은 첫 번째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늘어납니다.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주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신력이 늘어나고 자금의 투명성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비교 드렸다시피 법인의 대표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개인 사업자일 때의 사업소득세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정도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으로 봤을 때는 법인 설립 시 초기 비용이 좀 듭니다. 자본금 납입이라든지 세금 납부라든지 초기 비용이 좀 들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개체 수가 개인 사업자의 개체 수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개인 사업자일 때처럼 돈을 마음대로 빼가면 법인 사업자 재무상태표 상에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생겨서 굉장한 세무상으로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지급금 관련된 문제는 추후에 따로 주제를 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뭘까요? 입금된 것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혼자만의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속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정도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법인보다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비교했다시피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고 4대 보험 부담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으로만 하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저희 거래처 사장님 중에 법인 사업자도 해보시고 개인 사업자도 해보신 양준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모두 경험한 양준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원래는 개인 사업자를 하셨다가 네, 그렇죠.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셨죠. 네, 전환은 아니죠.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그렇죠. 법인 사업자를 다시 네. 내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역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워낙 쉽게 넣었다 뺐다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었는데 법인으로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그런 발주처나 거래처에서도 되게 좀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조금 관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대외적으로 사업적으로도 법인이 좀 더 공신력이 높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도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좀 강화되는 그러면 네. 법인이 사실 좋은 점이 있네요. 그쵸. 근데 뭐 사실 저한테 항상 전화하시기로는 네. 괜히 법인 만들었다. 그쵸. 불편해 죽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좀 힘든 점도 있는 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갈 때도 그렇고 전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주들이 있으니까 네. 그 주주분들 다 뭔가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것도 네. 있고 네. 뭐 사업자 같은 것도 변경할 때도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게 많고 그렇죠. 세금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좀 이런 거 보면 좀 괜히 했나? 너무 한 번에 쉽게 결정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설립 초기에도 좀 고생을 하셨었죠? 그때. 네, 그쵸. 네. 아무래도 뭐 등기 내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면 구체적인 네. 사업자의 업종이 특정 업종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그게 되게 쉽게 됐는데 네. 법인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정관 바꿔야 되고 그걸 또 그쵸. 등기를 해야 되고 이래서 네. 저 이참에 법무사 자격증을 딸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무사분들께서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법무사분에 대한 약간 좀 불만을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법인 만들었을 때 좀 이런 걸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저희가 수고를 좀 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좀 인터뷰를 하고 또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네,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할 때 이러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거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보통 법인 사업자로 법인으로 할 때 개인 사업자보다 뭔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개인 사업자를 할 때랑 법인 사업자를 할 때 뭔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세금적인 절차들이 다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림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세금 절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좀 다르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인은 분기당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 거 한 번, 하반기 거 한 번. 하지만 중간에 예정고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면 그거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법인세는 1년 동안 번 수익에 대해서 3월달, 보통은 이제 사업연도 말이 12월 말이라고 가정을 하면 3월에 법인세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은 뭐 아시다시피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중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는 원천세는 그렇죠. 급여 지급하거나 외주용역비 지급할 때 원천세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습니다. 매달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승인을 받아서 반기별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절차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업종 추가는 좀 법인일 때 많이 복잡하기는 해요. 왜냐면 법인은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그 업종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법인 정관에도 반영이 돼야 돼서 맨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 정관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등기부등본상에 반영이 되어야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종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일단 업종 추가할 때 무조건 업종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들 그런 것들은 관련 구청이나 관련 주무관서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사업자의 출판업이나 뭐 영상 제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허가증을 꼭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업종 추가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변경을 할 때는 법인은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보다 조금 더 용이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세를 이제 1년 동안 결산을 해서 네. 다음 3월에 법인세를 낸다고 네,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 대표이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사업, 개인 사업자에서 대표였고 네.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예, 했었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러면 똑같이 대표이사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똑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일단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개인 사업자일 때는 5월 달에 신고하는 세금 종류가 네. 사업소득세예요. 사업소득세인데 법인 대표로서 가져가는 거는 사실 일반 직원하고 똑같아요. 급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보통 급여 받으면은 뭐 연초에 하나 하는 거 있죠. 연말정산. 예, 예. 그래서 대표자도 똑같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또 다른 개인 사업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한 자료와 그 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 법인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통해서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네. 연말 정산만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월 달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혹시 추가로 또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건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걸로.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때 뭐 불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면 5월 달에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개인의 모든 소득은 5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더라도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다 하면 5월에 다시 하실 수 있는 거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무조건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을 이제 회사 통장에서 자유롭게 할 수 네. 있었는데 법인 통장 같은 경우에 예를 저희가 대표이사니까 네, 어떤 입출금을 마음대로 했다가 뭐 예를 네. 들어 또 자금 같은 걸 또 운용하다 보면은 네. 좀 현금이 갑자기 필요할 그쵸. 때가 있어서 잠깐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잠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통 혹시 잘 안 가능한가요? 넣죠. 근데 그쵸. 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또 사비 네. 개인적인 목적으로 입출금을 한다. 네. 그런 게?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 사업자 분들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그냥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돈이 회사 돈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법인 사업자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새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인격체와 개인 대표의 인격체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그냥 빼가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에 가지입금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그 항목은 세법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초래를 해서 법인세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인세도 내게 되고 소득세도 낼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 보시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중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급여를 가져가고 그거 이외에 또 돈을 더 가져가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식적인 항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급여 네. 말고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배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배당 아니면 근로소득이죠. 배당을 결국 날려면 결국에는 이익이 나야 되는 네, 거예요. 뭐 돈을 잘 벌어야지 배당이 되고. 네. 그런 회사 명의로 법인 명의로 신용보증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네. 망했어. 네. 이럴 경우에는 이게 대표자 개인의 어떤 채무로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저희가 과점주주에 대해서 법인세 관련해서 과점주주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더 다룰 건데 법인과 개인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이 진 채무는 사실은 그 개인이 진 채무와 동일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될 때입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한 요건은 추후에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네네. 저는 너무 오늘 궁금한 게 해결이 많이 됐는데 네. 혹시 저처럼 이렇게 네.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네. 법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네.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개인 사업자를 할까 법인 사업자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점에서 뭔가 유리하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은 모두 존재하고 요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했을 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딱 결론을 내서 매출 얼마일 때 옮기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각각의 사정도 다르고 업종마다 특성도 다르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대표자분이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법인과 대표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법인과 개인 간의 그 다른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주변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전환 시기를 한번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와 뭐 이런 저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질문을 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세무사분들이랑 직접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직접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답변도 바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주제가 명확한 답이 되기는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랩의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